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의 동료 직원 59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LG화학 대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조사 참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청양 지역 농특산물이 올해 처음으로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청양군은 올해 100억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이 다음 달 6일부터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조기 개장인데 태안군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서산건강보험공단 동료 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한범호 기자, 다행히 일단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직원 A씨의 직장 동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번 주 이틀 동안 사무실로 출근한 뒤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국은 이날 하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와 태안출장소를 임시 폐쇄하고 직장 동료 59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공개한 이동 경로를 보면 A씨는 지난 주말 다른 지역에 머문 뒤 월요일부터 서산 사무실과 집을 오갔는데요. 혹시 모를 추가 접촉자 파악 등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대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원인 규명과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중대 산업사고로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LG화학 측에는 현장 노동자가 참여한 노사 공동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망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 부상자에 대한 완전한 책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와 충남도 서산시에게는 기업에게만 안전대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하나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 대산사사가 안전환경 투자에 8천억 원 넘게 투자한다고 발표한 만큼 서산시가 직접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선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일 LG화학 대산공장에서는 촉매제 이송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이 활발합니다. 매년 70억 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18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진한 버섯향이 감도는 청양의 한 비닐하우스. 가지런히 놓인 배지에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갈색 빛깔의 버섯만 골라 수확합니다. 모두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는 표고버섯으로 최근 홍콩으로 표고버섯을 포함한 농특산물 5.6톤, 3,300만 원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수요로 가는 것보다 해외로 가서 이제 우리 국산 농산물을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이제 수출할 목적을 갖고 있고요. 농가 소득도 저희가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향상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비롯한 밤과 멜론 등 청양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특산물 연간 수출액은 평균 70억 원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8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 홍콩 수출을 이뤄낸 것을 시작으로 100억 상당의 농특산물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고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와 컨설팅, 포장재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콩이라든지 그 외 유럽 쪽에도 저희들이 좀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억 한 5천만 원 상당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우리가 수출 물량을 더 넓히면서 그런 지원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양 농특산물 해외 수출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다음 달 조기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만리포 해수욕장이 6월 6일,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이 7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이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만리포 해수욕장에서는 서핑 체험 프로그램과 비치마켓 등을 운영해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몽산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3곳에는 전망대 조성을 추진합니다. 군은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1961년 전국 남녀 1,700여 명을 강제 동원해 서해안 간척을 시킨 서산 개척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서산 개척단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배상과 보상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썸트렌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2월과 3월에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정부 등의 키워드에 이어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몇 시간을 줄 서야 살 수 있고 그마저도 금방 매진돼서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2월 차트에는 신천지 키워드도 보이네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4월과 5월로 와볼까요? 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면서 4월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됐죠. 그러다 보니 방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네요. 5월에는 방역 키워드가 2위까지 올라갔고요. 확진자 수가 줄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엔 감성 연관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피해, 우려, 걱정 등의 부정적인 연관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을 보내는 소식이 더해지며 긍정적인 연관어들도 41%가량 차지했죠. 그런데 3, 4월로 갈수록 긍정 연관어는 조금씩 줄고 부정 연관어가 더 늘었습니다. 4월에는 위기라는 키워드가 크게 부상했는데요. 힘들다, 어려움 이런 단어도 보이죠. 그만큼 경제 피해가 컸다는 반증입니다. 5월에도 비슷한데요. 덥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SNS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20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연관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의회 사상 최초로 여성의장 탄생 가능성이 점쳐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25일 후반기 원구성을 마칠 방침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3개의 상임위원장을 놓고섭니다.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7석, 미래통합당 6석으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전체 13명의 의원 중 재선은 전반기를 이끈 임재관 의장과 이현희 의원, 장갑순 부의장과 김맹호 의원 이렇게 4명이고 나머지는 초선입니다. 전반기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될 경우 이현희 의원이 0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의장으로는 김맹호 의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의원은 전반기에도 의장 도선 의사를 밝혀 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치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재선인 장갑순 의원과 김맹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의장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의원 꿔주기 등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임재관 의장이 전반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맞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수의 초선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상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전반기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참여한 의원들이 후반기에 또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아산해안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신호인 만큼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금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커브길을 돌자마자 좌회전하는 학원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커브길은 원심력에 의해 차가 쏠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하던 차량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멈춰서는데요. 그 순간 뒤쪽에서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차가 멈춰선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같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6월에서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던 서산 육종마늘 축제와 팔봉산 감자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이태원발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농협, 대도시 유통센터와 연계해 농산물 특판전을 추진하고 대산공단 5개사를 비롯한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홈쇼핑과 온라인을 연계한 대도시 직거래 행사로 판로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최대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역으로 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게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법인은 투자 금액이 150억 원을 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21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예산군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또 인명피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280여 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올해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9월 30일까지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가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김기찬 한서대 교수를 비롯해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과 예비 후보지 선정 방법 등을 논의했는데요. 위원회는 청사 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산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도청 야외공원에서 21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 부부와 도내 거주 부부 10여 명이 참여해 서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세에 접어든 당진시가 당찬 당진시민되기 릴레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21일 당진경찰서와 당진교육지원청 등 지역기관과 함께 인구 증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당진시는 지난 4월 지역 대학교를 시작으로 기업체와 종교계 등과 릴레이 협약을 맺고 인구 증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 활동 시기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에 나섰습니다. 재선충병이 발생했던 화성면 산정리 등 5개 마을 200헥타르 면적을 대상으로 3차례 방제를 실시합니다. 소독량의 물을 희석해 공중에서 뿌리는 방식인데요. 군은 드론을 이용해 약재가 날리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전담 인력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향후 전달까지 하는 원스톱 지원인데요. 현재 1,400여 가구가 신청했으며 당진시 전체 지급률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2도, 당진, 서산, 홍성은 13도, 태안과 예산은 1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2도, 당진, 서산 24도, 홍성, 예산, 청양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는 대체로 잘 마르겠는데요. 차는 내부만 정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해 선크림도 잊지 말고 바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일요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토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보이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3도에서 15도 사이를 나타내면서 약간 서늘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로 얕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